네, 우리 첫 번째 그러면 소식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이 네, 이건 해주신.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건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경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맞아요.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정비가 되기 시작하는 건지, 어쨌든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쵸. 음, 이게 관계성 범죄라는 말도 사실 생소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그리고 교제폭력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원래는 뭐라고 했죠? 부부 폭력, 내지는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는데 약간 통합적으로 뭔가 다룰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듯한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합대책 그럼 얘네가 뭘 어떻게 바뀌는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동안 안 해왔던 건데 처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봤을 때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자발찌나 유치,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현장 상황을 봤을 때와 그리고 피해자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입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접근 금지 그 조치도 좀 실효성을 높이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 금지 위반 자동 신고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걸 보내면 그 즉시 경찰도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그쵸. 주변을 서성거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높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주변에 기동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경찰이 신고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잠정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격리 조치를 했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입건도 길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때 이제 경찰이 또 판단하는 거죠. 보복 범죄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안전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같은 걸 도입해서 이게 그동안 피해자 가해자 데이터를 이제 다 모아서 재범 위험성을 이렇게 분석하도록 한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뭐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고 이런 걸 좀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하겠다. 그래서 보복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이거 계속하면 계속 가중되는 형태로 좀 처벌을 좀 높이는 그리고 그 처벌과 함께 그 피해자의 보호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좀 바꾸겠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는 밝힌 것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게 교제폭력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에 넣어서 이거를 적용해 왔는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는 좀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걸 신고를 하면 신고 자체도 약간 무시되거나 맞아요. 그리고 막 분리를 했는데 피해자랑 가해자랑 분리를 했는데 분리도 사실 안 되고 잘 안 되죠. 막 찾아와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바람이었잖아요. 모두의 말은 제발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게 피해자가 막 만약에 뭐 그런 것도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합의해주면 맞아요. 막 검찰도 막 감형해주고
노력했다 이러면서 막 해주고. 이제 되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 자체. 맞아요. 그 스마트워치도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되게 그 동찬이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동찬이라고 어떻게- 하면 동찬 누구야?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네, 그 언론기업실인데 활동가. 네. 활동 공간이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스마트워치가 피해자가 차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차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해자한테 달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맞아. 이거를 뭐 울리게 해준다거나 그래야 뭐 도망갈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뭐 피신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피해자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워치는 가해자한테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딱 부딪힌 게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범죄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때렸어야지, 구형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스마트워치도 바꿔야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러네. 이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피해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드는데 이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되게 그러네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형량이나 이런 것들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고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청이 조치를 바꾼다고 하니까 지켜보다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도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건 또 이렇게 여성계나 이렇게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디테일하게 좀 가면 좋겠다. 진짜 막을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맞아요. 신고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예전에 그 화장실 어느 역 화장실이었죠. 어쨌든 돌아가신 분도 스토킹 신고를 계속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게 또 신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경찰청이 이거를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거를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게 마련이 됐는지, 그죠. 그 전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이제 당하면서 사례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찰의 종합 대책에 나오는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 이거는 맞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효정 효정 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11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고 너무 이게 끔찍한데 대학생이었던 이효정 씨가 경남 거제에 위치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했고 그래서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9일 뒤 폐혈증에 의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좀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가해자랑 이제 피해자랑 교제를 했던 사실은 있대요. 근데 이제 효정 씨가 그때부터 맞았던. 그때부터 그래서 효정 씨가 둘이서만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같이 막아줄 누군가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더 이제 참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계속 데리고 가서 이제 폭행이 벌어졌을 때 말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앞에서도 폭력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 의하면 친구랑 있을 때 맞아서 5분 동안 기절.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5분은 다시 숨을 쉬는 이 정도의 계속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거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효정 씨가 여러 번이나 아까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쌍방 폭행. 아,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폭행하니까 막으니까. 막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봤을 때 너도 때린 거 아니냐. 이래서 쌍방 폭행을 적용해서 조치가 안 되거나 이런 게 다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이건 정당방위지 어떻게 이게 쌍방 폭행이 그죠. 되는 거냐. 어쨌든 성별에 대한 시적 차이나 이런 그죠, 것들이 그죠. 분명히 있는 건데 힘의 그런 권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지난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해 4월에 발생하는 거여서 재판이 진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검찰은 가해자한테 20년을 구형했거든요. 20년. 네. 근데 법원에서 깍. 12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보복할 계획범죄라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그런 거라고 보이고 이거는 그래서 초범인 점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감형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상해치사죄로 상해치사.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명시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해치사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형량을 늘리는데 좀 검사놈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가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해달라고 지금 공소 변경해달라고 유가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군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7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나? 9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걸 왜 살인죄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헤어졌는데 이미 헤어진 전인데 어쨌든 너무 이거는 이게 너무 끔찍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사회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좀 주목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동탄 납치 살인 사건 이거는 올해 5월에 발생한 거고 이것도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게 분리 조치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치가 됐어 잠정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남성이 납치 그리고 살해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자기 가해자가 목숨 끊었어요. 네. 그래서 희생자 이름은 이제 이분도 이제 드러났어요. 김은진 씨라고 33세였고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타났어요. 처음에 신고한 게 2024년 9월이었대요.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경찰은 사건 종결했고 두 번째 신고했을 때 단순 말다툼이었다라고 또 피해자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 경찰은 더 이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세 번째로 신고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가해자 분리 조치가 된 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성이 계속 이 가해자가 처벌받길 바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해요. 고소 보충 이유서 600쪽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당했던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리고 나서 4월 28일에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됐었대요. 근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당자가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대요. 진짜 누구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화성 동탄 경찰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이거는 경찰이 너무 무능해서 죽은 그런 사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친구가 이걸 은신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에 있어라.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이 가해자가 찾아와서 납치. 그런. 또 어떻게 알아? 네. 수소문해서 찾은 거죠.
이 너무 가볍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 둘이 사귀었으니까 뭐 그래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들이 했겠죠?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요? 아직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아, 이거 가늠이 아니 안 안 돼서. 했으면 다행인데 아니, 근데 말 들어보니까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말들이 막 그런 말들로 약간 댓글은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생각 없는 댓글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이게 뭔가 그냥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근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력성은 아닌데 어쨌든 몸을 잘 쓰잖아요, 여자들 훨씬.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고려가 돼. 여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누굴 때린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그렇게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한 번도. 그러니까 폭력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굴 때리는 행위나 이런 건 안 좋다는 거는 계속 교육 받았는데, 누굴 때릴 수 있다는 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없어. 해보세요 이제. 날 때릴 수도 있다. 꽃으로- 누가 온다? 아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걔가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소리도 질러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기 되게 중요한 게, 이 여성자기 방어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봐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여러 번 훈련하고 반복한 훈련을 해야 실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자기 방어 훈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여성들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은 정말 그런 몸에 대한 경험이 되게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메울까 이런 고민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여성들이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운동 중에는 주짓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뭔가 신체 활동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격투기나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여성의 미디어가 이렇게 바라보는 여성의 몸, 신체 이거와는 다른 거를 뭔가 꿈꾸는 여성들 그렇게 준비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 물론 이거는 제가 얘기할 보니까 조금 딴 길로 샜는데 이게 범죄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장착하면 좋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게 너무나 고질적이다. 이건 정말 어떻게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범죄라는 거 그런 거 좀 공유를 하고 정말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아니 근데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살인했는데 피해자가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그러면은 처벌을 안 하나요? 당연히 하잖아요. 하죠. 근데 왜 이런 사건만 관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왜 이런 사건만 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런 부분에만 좀 관대하고 남성들은 또 그걸 알고 그래서 남성들은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 라는 거를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고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반성문 쓰면 집유 받고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낮은 처벌은 확실히 좀 문제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초범이고 이제 이게 바뀔 텐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형해주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다 초범이지 누가 교제서 그 맞아요. 특히 이제 교제 살인 같은 다 경우에는 초범이지. 초범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이유로 감형되는 게 맞냐 이런 사회적인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좀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종합대책 나오기 전에 어떤 또 이거 좀 안 좋은데 일주일 이내에 4건이 여성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7월 26일에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가장 컸던 게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맞아. 스토킹범으로부터 살해당한 사건.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는데 검찰은 잠정 조치를 기각했고 근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사건이어서 이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 이틀 후에 울산에서 이제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도 직장에서 폭행 당해서 이분은 중태였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루 다음날 이번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를 당했는데 4차례나 이분도 신고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월 31일에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이제 5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다 신고를 했었다. 신고를 여러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안 됐다라는 거였던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 시민 사회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 살해 이거 종합대책 마련해라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는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산재 같은 경우 이게 구조적인 사례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쌓이고 이게 어떤 구조 내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고 살인이나 사망이 아니라 이 교제 살인도 구조적인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게 이날 이제 기자회견 여성 단체들이 얘기하는 거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이게 이 정도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특히 여성단체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를 얘기하니까 얘기했던 게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이런 끔찍한 그런 비극을 반복해서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계 당국에서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7월 31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경찰청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앞으로 해결책들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마련이 되고 여성계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왜 안 가는 거죠? 출동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에 따라서 약간 경찰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도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은 다 따른 거야.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되게 뭔가 미담처럼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형, 나 여기 뭐 있는데 뭐 했어. 막 이렇게 경찰서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다른 얘기처럼. 그렇죠. 짜장면 하나 배달해주세요. 배달해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걸 되게 미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지고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현장에서 물론 쉽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매뉴얼을 고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뭐랄까 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린 대로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 매뉴얼만 또 고치면 되는 문제인 건가 그런 건 라는 아니죠. 생각이 들고 또 경찰들도 너무 일이 많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검경 수사권 이거 분리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종합적으로 정말 경찰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좀 들여다볼 문제이긴 맞아요. 하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죠.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 건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경찰이 그 안에 중간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럼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도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건을 볼 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경찰도 좀 사람 죽었는데 경찰도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신고를 여러 번 했던 여성이 사망했는데 또 내가 만약에 사건 접수했던 경찰이야.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건 지금처럼 기존의 이제 매뉴얼대로라면 이제 피해자가 그냥 맞아트한 거예요 하면 더 조치할 수 없고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좀 개정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된 거고 그래서 좀 더 뭔가 경찰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것도 좀 조성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왜 대응하지 못했나라고 만 볼 건 아니라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러면 대응을 하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가 이렇게 그런 얘기로 좀 동시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참. 좀 이 종합대책이 마련이 됐으니까 좀 잘 방향을 잡고 가서 진짜 이 교제살인이나 이런 부부관계라고 하면서 어쨌든 많은 폭력과 막 스토킹 그리고 또 살인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이게 소유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살해를 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도 자살한 사건도 있었던 거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이 가해자가 안 잡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살해를 할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을 어떤 심경으로 죽이는 걸까? 내 인생도 작살 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심경은 어떻게 발현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종합대책 마련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좋은 점인가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게 타다닥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사건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소년공으로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김영훈 민노총 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책임지고 이거를 너가 해결해라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노동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이거 다 대책을 마련해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근데 그거를 여러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조치를 마련할 수 있고 법 다루는 그런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다 다룰 수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각 행정부처가 다 나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여성부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도 여성 노동자들 산재를 줄이기 어떤 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이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통령제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대통령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음. 한 10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정리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일단은 서울대 소위 그럼 서울대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좀 더 다양한 경험 해본 삶의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가 만나오던 사람들만 만나고 소위 뭐 약간 권력이 있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그런 환경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좀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그렇고 왜 이게 힘들지라고 그치.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감각을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학벌이 좋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감각,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미 있었어. 근데 그분은 성별에 따른 여성인 거지. 젠더 관점에서 여성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최소 한 30번 이상은 있어봐야지 데이터를 낼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라지는 건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여성 대통령 한 30번이 있어봤는데 근데 지금 남성 대통령도 지금 30번이 아닌가? 그래 한 10번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10번 정도 10번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너무 멀리 갔네. 그럼 문민정부까지로 해서 한 5명 5명 정도 뭐 번갈아 하죠. 번갈아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퀴어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그쵸. 너무 좋죠. 지금 너무 필요한 그런 롤모델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저는 좀 남성 여성 이렇게만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법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좀 젠더 퀴어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다 대통령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여성 대통령을 얘기한 건 지금 우리가 여성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범죄에 대해서 뭔가 맞아요. 실질적인 그런 위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봤고요. 또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